자, 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요? 저번 주에 공인중개사 협회 부분 하다가 말았죠? 하다가 만 게, 자, 몇 페이지? 241. 네, 241페이지에, 자, 운영위원회 부분부터 한 차례입니다. 일단 운영위원회, 자,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는요, 여러분들이 뭐와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비교를 하냐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여러분들 비교해서 좀 기억을 해놓을 것이 몇 개 있어요. 자, 그럼 운영위원회는 어디다가 두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제 관련된 운영위원회는 어디다가 두는 거? 협회에다가, 자, 둔다, 둘 수 있다. 예, 네, 자, 이거는 둔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다? 필수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공제와 관련된 운영위원회는 난 협회에 둔다 필수기관이고요. 자, 그러면 거기 24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41페이지 잠깐 보세요. 거기에 하나 또 기억할 게 있네. 거기에 보니까 맨 밑에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그건 한 밑줄 한번 쳐보세요. 자,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여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가끔씩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올해 요번에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게 24회 때 나왔고, 25회, 26회 때 안 나왔어요. 21회 때 나오고, 22회, 3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 이게, 한 서너 해 걸러서 한 번씩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엔 일단 안 나왔는데 올해는 나올 것 같아요. 자,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과 필요한 사항은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이 아니고 뭐다? 대통령령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럼 242페이지로 보면 구성 및 임기 있습니다. 자, 운영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한 명씩 둔다 그랬죠. 자, 여기서 보면 부위원장을 둔다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둔다. 저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들어는 본 것 같죠? 첫 번째 주에 공부했던 거예요. 첫 번째 주에, 자, 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서 그때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는 부위원장 없다는 거 제가 강조 한번 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부위원장 제도가 있죠? 자, 그거를 이제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원은 협회 임원이라든가 중개업, 그 다음에 법률회계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 다 나오죠?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성별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데 구성에 대한, 자, 위원회 대상자를 보였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 밑에 세부적인 거 A, B, C 말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기억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자, 공무원이죠. 자, 1명입니다. 1명, 숫자 1명. 자, 그리고 몇 급 이상, 4급 이상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4급 이상 공무원 아닙니다. 그냥 공무원이에요. 왜 제가 4급 이상이라고 얘기했죠? 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요, 4급 이상이라는 급수가 들어가 있어요. 위원회. 자, 근데 여기는 4급 이상 급수가 없습니다. 자, 이 두 개 갖고 비교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거꾸로 뒤집어 나오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항상 비교해 두시다. 자, 그 다음에 협회 회장 있고요. 이사회가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자, 협회 이사가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자, 니은과 디귿을 묶어서 3분의 1 미만 이렇게 옆으로 해서 3분의 1 미만 이렇게 놓으세요. 협회 회장과 협회 이사회가 임원 중 선임하면서 이 옆에 지금 공간 있죠? 공간 있는데 거기다 묶어가지고 얼마 미만? 3분의 1 미만. 자, 니은과 디귿, 협회 회장과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한 사람 둘은 3분의 1 미만이어야 된다. 전체 임원수의. 자,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3분의 1 미만으로 돼 있어요? 협회 관계자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으면 이게 협회 중심으로다가 어떻게 돼요? 의결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니은과 디귿입니다. 니은과 디귿은 3분의 1 미만. 자 위에 그 기억 위에 전체 위원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라는 그 내용이 있죠. 네, 그거 옆에다가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문제 내요.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 이해야 한다. OX. 자,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떠들었는지 지금 기억은 나십니까, 지금? 자, 다시 한번. 디귿만 지금 얘기했습니다.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네, 틀립니다. 자, 지금 3분의 1 미만이 두 가지가 묶어서 뭐가 된다? 3분의 1 미만이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회 회장이, 자, 협회 회장이부터만 비추시면 돼요. 협회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대상자들 다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하는 높아심에 하나만 더 짚고 나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공제적 관련 업무, 경력 몇 년 이상 종사한 사람? 5년. 예, 5년. 혹시나 해서 그냥 요것만 한번 체크해 봅니다. 경력, 공제사업 경력 업무 5년. 위원회 대상자 중에서 나머지는 일단 기억할 필요 없고요. 위에 리을만 일단 기억해 보세요. 협회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 위촉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 디귿과 리을을 묶어서 임기 2년 이렇게 넣었어요. 디귿과 리을 묶어서. 자, 제가 니은 디귿 묶어서 3분의 1 미만 적으라고 그랬죠? 그럼 디귿과 리을을 묶어서 임기 2년.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위 디귿 리을에 따른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해나여 연임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디귿과 리을만 임기가 2년이에요. 그러면 기억은요? 공무원 왜 임기 없죠? 자기 업무, 담당 업무죠?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 일하고 나가는 거예요. 회장은요? 왜 임기 없어요? 회장은 선출직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회장이 들어오면 그냥 새로운 회장이 위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위원회 임기 없고 디귿위원만 일단 임기 2년. 연임 가능하다 그랬죠? 1회 하나요. 연임할 수 있고요.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제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운영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자,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요거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공부할 때 읽고 넘어가세요. 자, 일단은 운영위원회는 뭐 한다? 공제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한다 그랬습니다. 자, 공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데 그 심의 사항을 보면 사업계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예산 결산, 차입금 주요 예산 집행이라든가 공제약관 공제 규정 재개정, 그 다음에 공제금, 공제가입금, 공제료의 그 요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심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영위원회가 자 크게 이거는 기억해내야 돼요.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뭐하고? 심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업무 집행을 감독한다. 자,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 기억해놓으면 돼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 안 해도 되지만 그 두 가지. 자,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한다는 거 구분해 놓고요. 자, 그냥 운영을 보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그 다음에 또 부디간 사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의결 어떻게 되죠? 일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뭐하고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뭐한다? 의결한다. 자, 그 다음에 또 간사및 서기를 둔다 그랬죠? 간사및 서기를 두는데 협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그랬습니다. 간사는 하는 일이 회의록 작성해서 다음 해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 운영에서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운영위원회 부분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이제 지도감독 나오네요. 협회 지도감독관자 누구죠? 협회 지도감독관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협회 조직이 어떻게 되죠? 협회 조직이 일단 뭐가 있어요? 주된 사무소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지부, 지회가 있죠. 모두
지도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예, 국장한테 있다. 자, 지도감독 방법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질 그 밖에 필요한 명령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무소에 출입해서 협회 사무소죠. 장부 서류 조사 검사에 관한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44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지도감독 방법이 조금 있으면 거래정보와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서 지도감독 방법과 같습니다.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에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서로 조사 검사하고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44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찾아가고는 있는 중이죠? 예, 찾아가줘야 돼. 지금 헤매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5페이지로 가면, 지금 감독하는 거, 지금 뭐 있어요? 아까 금방 얘기했었죠? 모두 다 누가 한다? 예, 국장이 한다. 자, 감독 방법은 여기도 옆에도 있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도감독할 때, 사무소 출입할 때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이라 그랬죠? 자, 이때 증표는 뭐다? 공무원증과 협회조사 검사 증명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은 어떻게 된다?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자, 협회가 500만 원의 과태료가 4가지가 있었어요. 저번주에 배웠던 거 잘 쭉 연결시켜서 본다면, 자, 운영실적 공시 위반 어떻게 된다? 500만 원의 과태료. 운영실적 공시 위반 500만 원의 과태료.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죠? 개선명령 할 수 있다 그랬죠? 요거 어떻게 된다?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또 하나,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 위반 500만 원. 저번 주에 요까지 했을 거예요.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언제? 공개제 3가지 위반했을 때, 자, 공제 규정 위반했을 때, 개선 명령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재무건전성 기준 지키지 않았을 때. 자, 요거 3가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위반하게 되면 담당 임원에 대해서 징계나 해임, 시정명령 할 수 있다 그랬죠? 요거 위반은 어떻게 된다? 5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도감독 위반 500만 원 과태료. 자, 이 지도감독 위반은 거기 여러분 245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니까 금융감독원장이 조사검사 할 수 있다 그랬죠?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국장 요청해서 회계 검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 불응해도 지도감독 위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협회 관련된 부분 넘어가고 2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 보니까 지도감독 및 벌칙. 자, 이제 여기서는 거래정보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와 그 다음에 개업공개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봅니다. 자, 이제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지도감독관자를 보죠. 자, 지도감독관자가 있습니다. 지도감독관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또 시도지사,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등록관청 있죠? 등록관청. 이때 이 등록관청에는 누구까지 포함한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 국까지가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지도감독 대상은 누구다? 여기에서 지도감독 대상은 거래정보사업자와 누구예요? 거래정보사업자와 개업, 공인중개사였죠. 자, 그러면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거래정보사업자 개업공개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도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거래정보사업자 부분은 자, 지도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국장에게 있다. 왜 국장에게 있다? 이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누가 해준다 그랬어요? 국장이 해주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은 거래정보사업자는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만 국장만 하는 거고,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도감독권은 누구한테 있다? 일단 시도지사도 있고요. 자, 일단 개업공개사단 등록 누가 해줘요? 등록 누가 해주죠? 등록관청에서 해주죠? 자, 등록관청에서 해주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죠. 자, 그런데 이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의 하급기관이고, 자, 국장이 하급기관이죠. 그럼 결국은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의 상급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도감독권은 누구한테 있다?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모두 다 갖고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지도감독권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모두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까지 포함된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공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분사무소에 대한, 자, 이거 제가 강조했던 거,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 처리한다. 그럼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주된 사무 처리한다. 그럼 당연히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지도감독권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을 갖다 별도로 표시하느냐? 자, 지역이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습니다. 원주에 뭐가 있다? 분사무소 설치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문구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이 문구가 별도로 없다면 여기 원주시청에서는 여기에 있는 서울에 있는 분사무소에 대해서 감독관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내려와야 돼요? 서울 담당, 구청 담당국 여기까지 내려와서 단속해줘야죠. 자, 그래서 너무 머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서 요까지를 갖다가 별도로 표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는데, 이제 지도감독 방법은 어떻게 된다? 자, 방법이 아까 협회와 관련된 부분 있죠? 거기서 했던 걸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봅니다.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뭐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여기서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개사무소에 뭐 해가지고 출입해서 장부 서류를 조사, 검사하거나 아니면 또 뭐 한다?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중개사무소 출입해서 조사, 검사,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자, 여기에도 할 수 있다고요. 여기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리죠. 자, 여기에서 하여야 한다 틀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여야 한다고 틀립니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요. 자, 그러면 이때 중개사무소 출입합니다. 지금 지도감독 대상이 여기서는 뭐뭐 배우고 있어요 지금? 거래 정보와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거래 정보하고 개업공개사죠. 자, 그럼 이때 중개사무소 출입이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죠. 그러면 거래 정보 사업자에 대한 사무소 출입 규정이 있다 없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출입 규정? 예, 이거는 없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중개사무소 출입하는데 이때 무등록 사무소도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자, 무등록 사무소도 포함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무소를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무등록 사무소 포함한다는 것은 중개사무소 출입에 대한 규정만 있고요. 보고제출 명령은 무등록 사무소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보고제출 명령은 왜 없어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중개업을 한 자에게 야, 계약서철 갖고 와봐라. 확인설명서철 갖고 와봐라. 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등록 안 하고 했으니까.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단속만 하면 되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 무등록 사무소에 대한 부분은 뭐만 있고요? 사무소 출입 규정만 있다. 뭐는 없다? 보고 제출 명령 규정이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사무소 출입할 때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 내부에 된다, 제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도감독에 대한 이제 지도감독권자 대상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여러분들 교재 몇 가지 책을 보면서 보면 247페이지 보세요. 247페이지 보면 자, 그 맨 꼭대기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자, 괄호 3번 보겠습니다.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 등의 단속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어디다가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디다가? 예, 공인중개사 협회 및 어디에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자, 협회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누구는 따라야 된다? 누구는 따라야 한다? 협회는 따라야 된다. 자, 247페이지 상단 부분이에요. 협회는 따라야 된다. 자, 다시 한번.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불법 중개를 함에 있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불법 중개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협조를 청할 수 있다. 이때 누구에게 협조를 청할 수 있다? 협회 및 관계기관, 공인중개사 협회 관계기관. 그럼 관계기관 뭐냐? 경찰서라든가 여기에 관계기관이에요. 단속할 때 어떤 충돌이 날 때를 대비해서 경찰에다가 협조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자,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에 협회를요,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된다. OX? 예, 틀리죠. 자, 그런 부분들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도감독상 명령할 수 있는 사유, 그 3번 내용 보겠습니다. 감독상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냐?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의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어떤 특정 지역에 투기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지역만 단속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법 위반행위 확인 및,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그리고 개업공개사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 취소 정지를 뭐라 그러죠? 취소 정지를 행정처분이라 그런다. 그랬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 행정처분입니다. 개업공개사 등록 취소, 업무 정지,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 그러면 자,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합니다. 위반 시 한번 보죠. 자, 거기에 248페이지 있죠? 제재, 개업공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어떻게 되고요? 6월 1일에 업무정지죠? 기능자 업무정지면 어쨌다. 자, 개업공정회사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같아요. 자, 협회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공인중개사 협회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있죠? 바로 한 10분 전쯤에 배운 겁니다. 자, 협회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같아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같아요. 그럼 개업공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업무정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 부분을 보겠습니다.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한번 보죠. 자, 이제 이렇게 단속을 해서 행정관청에서 처분되는 것을 행정처분이다라고 했고요. 행정처분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기억하라 그랬죠? 취소, 정지. 자, 행정처분하면 뭘 기억하라? 취소와 그 다음에 정지. 취소, 정지. 취소, 정지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세 사람에 대한, 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행정처분으로서 뭐가 있다? 지정, 취소가 있고요. 자, 지정, 취소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자격 취소와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자,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자격 정지가 있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를 누가 한다? 이거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도지사 중에서 누가 하냐면 교부한 시도지사가요. 시도지사가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개업공개사 행정처분, 일단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 자,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가 있다. 자,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누가 한다? 일단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합니다. 등록관청이 한다. 자, 지금 이게 행정처분권자를 잘 보세요. 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는 누가 한다? 국장이. 왜 국장이 하죠? 이유는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누가 해줬다? 국장이 해줬죠. 걷어들이는 것도 얘가 한다 그랬어요. 자,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러면 왜 이건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일단 자격증 누가 교부해준다? 네, 시도지사가 교부해주죠. 걷어들이는 것도 얘가 한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록 취소 업무정지 부분 있죠? 자, 이건 누가 한다? 등록관청. 이거 왜 등록관청에서 하죠? 이유? 예, 개업공개사 등록 누가 해준다? 예, 등록관청에서 주니까. 자, 그래서 자기가 뿌린 시 자기가 걷어들인다라고 했습니다.
고유한 권한이라고 그랬죠. 고유 존속 권한이에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자, 국장이 상급기관이라고 국장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 누구만 할 수 있다? 등록관청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자, 국장이 개업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다. OX. 국장이 개업중개사는 지도감독할 수 있다. 예, 네, 맞죠? 지도감독 권한은 저쪽에 있죠? 여기 있는 거. 자, 개업중개사, 국장, 실의사, 등록관청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국장이 개업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할 수 있다. 네, 그럼 틀리죠. 그러니까 자, 국장이 뭐를 할 수 있어요? 개업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죠. 그러나 국장이 개업중개사에 대한 뭐를 할 수 없다. 예, 행정처분할 수 있다. 자, 그렇게 구분을 이거 고유한 권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보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개업중개사 등록 취소 이런 취소를 하고자 할 때 뭐를 실시한다? 청문을 실시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지정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를 뭐 할 때? 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한다. 자, 그러면 지금 청문 대상이 뭐만 청문 대상이에요? 취소만 청문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청문이란 뭐를 했어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는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청문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를 취소한 때 청문을 실시한다. OX. 틀립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한때라고 그랬죠. 취소하고 나서 청문해봤자 소용없겠죠? 하기 전에 하고자 할 때 청문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청문 대상은 이렇게 중개사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는 어느 법에 있느냐? 절차는 어느 법에 있다?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절차는 어느 법? 행정절차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은 어느 데 있고요. 청문 대상은요. 청문 대상은 중개사법에 있고 절차는 어느 법에 있다? 행정절차법에 있다. 자, 그러면 자, 정지는요. 정지는 요거는 뭐 대상이 아니다?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청문을 안 하고요. 이 법, 행정절차법에 보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구분 일단 해놓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지금 청문 대상이 뭐만 청문 대상이다? 취소만. 자, 그럼 이제 문제 나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한다. OX. 틀리죠? 자, 왜요? 예, 취소만 보고, 예, 청문 대상이고, 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니죠. 자, 그런 것들 구분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행정처분하고자 할 때 청문 실시한다. 거래정보사업자는 행정처분하고자 할 때 청문 실시한다. 자, X라면 왜 X예요? 맞는 내용이죠? 예. 거래정보사업자든 행정처분하고자 할 때 이거 행정처분이죠? 그러면 뭐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취소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자, 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여기는 사망해서는 청문 대상이 아니고요. 등록 취소 사망해서는 청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단 행정처분하고자 할 때 반드시 청문을 실시한다. 반드시 청문 실시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여기에 뭐가 사망해서는 뭐 대상이 아니다? 청문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 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볼 때는 반드시 자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 해서 지금 행정처분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행정처분 하나를 보죠. 지금 여러분들 교재는 등록 취소부터 나오네요. 자, 이제 개업 공인중개, 여러분들 교재가 이제 개업공개사 행정처분부터 나오니까 그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이 뭐와 뭐가 있다?
개혁공개성 행정처분 취소,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였죠. 그럼 등록 취소는 다시 어떻게 돼요? 절대 등록 취소와 상대 등록 취소 나눠지죠. 자, 일단은 절대 등록 취소부터 보죠. 절대 등록 취소. 절대 등록 취소. 이거는 절대니까 이거는 필수 등록 취소 이렇게도 표현하죠. 필수 등록 취소 혹은 절대 등록 취소. 이거는 등록 취소는 누가 하고? 등록 관청이 하는 거죠. 그리고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죠. 등록 취소를 어떻게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 등록 취소 부분. 자, 사유를 한번 좀 절대 등록 취소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등록 취소가 지금 절대와 상대 있죠. 상대는 양이 많아요. 절대 등록 취소만큼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 등록 취소가 비교해서 나오거나 이럴 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는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절대 등록 취소, 사망해산. 자, 사망해산. 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배웠던 걸 총동원해 줘야지만 됩니다. 이제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총동원해서 끌어내주면 돼요. 자, 사망해산으로 등록 취소되면, 그 다음에 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에 해당된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에 이중 등록과, 그 다음에 이중 소속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 대여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에 또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거나 아니면 이중 소속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또 최근 1년 이내 이중 소속이 아니라 이중 소속이 아니죠. 정지 기간 중 업무했거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 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업무를 하게 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최근 1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뭐 받고 뭐 행위했죠? 예, 업무 정지를 받고 뭐 한 거? 업무 정지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쭉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사망해산, 개업공개사가 뭐 했거나 사망해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어요. 그 다음에 또 결격사에 해당됐다. 그 다음에 이중,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하거나 양도되어야 된다거나, 자,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인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2회, 맨 마지막 2회입니다. 2회 이상 뭐 받고 뭐 행해요?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행위 그러죠. 자, 그러면 사망해산. 자, 일단 여기서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사망해산하면 어떻게 돼요? 등록의 효력이 사망해산하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죠. 자, 이미 법적으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데 왜 등록을 취소시키냐? 가만 놔두면 다 법적으로 없어진 건데. 자, 이거는 제가 결격사유 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냥 죽었다고 서류 빼버리면 그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등록 취소라는 절차를 이용해서 그 서류를 빼버린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사망해산으로 등록 취소된다. 그러면 이때는요, 뭐 대상이 아니다? 네, 일단 청문 대상이 아니다. 왜냐? 이미 죽었죠? 죽은 사람한테 너 취소할 거니까 나와. 그러면 나올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대상이 아닌 청문 대상이 아니다. 또 하나, 자, 그죠?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결격사유? 자, 결격사유 부분 일단 언급해줘야 돼요. 이 법에 의해서 등록 취소되면 일단 몇 년간 결격사유죠? 3년간 결격사유죠. 자, 그러면 이때 사망해산으로 등록 취소됩니다. 이 3년 결격사유 기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죽은 사람한테 너 3년 동안 못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3년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결격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는 등록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취소되죠. 자, 그리고 부정한 방법을 걸렸으니까 등록 취소되고, 형벌 어떻게 됐죠? 이거는, 여러분들 저번 주에 배웠나요?
그 신고 또는 고발할 때 제가 잠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신고 또는 고발과 관련돼서 나왔을 때 자 부정한 방법을 등록했다 걸렸다 하면 어떻게 된다? 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죠. 그러니까 등록이 반드시 뭐 하면서 취소되면서 형벌 3다시. 자, 그 다음에 뭐에 해당된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 자, 결격 사유.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중간에 결격 사유 낸다. 그럼 결격 사유 효과에서 한번 봤을 거예요. 결격 사유 된다 그러면 등록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취소되죠. 자, 그럼 이때 결격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 원래 등록 취소되면 결격 사유 몇 년? 원래는 결격 사유 자 뭡니까? 등록 취소되면 결격 사유 3년. 그럼 이때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됐다. 이때 이 등록 3년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했었죠? 예, 이거는 자 결격 사유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나시나요, 요거? 결격 사유. 2주차에서 지금 몇 주차예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지금 몇 주차 공부하고 있는죠? 3, 4월 달 5주차죠, 지금. 2주차에서 배웠을 거예요, 요 내용. 자, 제가 이 예를 들었는데, 자, 2016년 1월 1일 날, 자, 어떤 개업공개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자, 그럼 이거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개업공개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 된다 그랬죠? 언제까지? 예, 집행유예 기간 동안이 결격사유죠? 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어떻게 돼요? 등록이 취소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1월 10일 날 등록관처에서 등록을 어떻게 했다? 취소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등록 취소한 거죠? 이 사람 언제부터 중개업할 수 있다? 이거 예 한번 들었어요. 2018년 1월 1일이죠? 1월 1일. 자, 등록 취소는 전혀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자, 뭐 때문에? 결격 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니까 등록 취소는 전혀 적용 하나도 안 한다 그랬죠? 뭐만 원래 결격 사유 기간 있죠? 요것만 그냥 쓰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뭐 적용되지 않는다? 3년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이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자,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 이중 등록, 이중 소속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한다? 일단 등록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취소되겠죠?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이거 형벌 어떻게 되죠? 이중 나오면 형벌 1-1. 자, 1년 이하 징역 3주. 이중 나오면 머릿속에서 형벌 뭘 떠올리나? 1-1. 자, 그 다음에 양도돼요. 뭐에 대한 등록 취소니까 뭐에 대한 양도 되겠어요? 등록증에 대한 양도 되겠죠? 자, 등록증 뭐 하게 되면 양도되면 어떻게 된다? 일단은 등록 반드시 어떻게 돼요? 취소했죠. 그리고 형벌 어떻게 되죠, 이거? 1-. 자, 같이 기억하세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기억해 놔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되면 형벌이 어떻게 된다? 취소되고 1-1이다. 같이. 자,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기억하면 안 돼요. 자, 양도되면 어떻게 된다? 취소되고 형벌 1-1.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보죠. 요거는 형벌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두 가지인데요. 다시 한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이건 뭐예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이거는 자 소위 말하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뭐 한 거예요? 영업한 거죠. 그럼 영업 당연히 어떻게 돼요? 취소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렇게 됐어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자격정지는 누구한테 처분 내리는 거? 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자격정지 별 겁니다. 자격정지는 누구한테 처분 내리는 거? 소속공개사. 근데 소속공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뭐에 해당되죠?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간 동안 일 못하죠. 근데 일 못하는데 개업공개사가 일을 시켰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일 시킨 그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한다? 등록 취소돼요. 그 일한 소속공개사는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했죠? 어떻게 된다? 자격 취소됩니다. 일 시킨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되고요? 예, 등록 취소되고 일한 소속공개사는 자격 취소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회 이상. 자, 2회 이상 뭐 받고?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행위. 자, 이거는, 자, 업무정지 한 번 받고 업무정지 또 한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뭐 한 거예요? 업무정지 행위를 한 겁니다.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 행위를 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기업공개사가 업무정지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등록관청에서 업무정지를 내리려고 보니까 어떻게 된다? 앞에 전과가 두 번이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처분 안 내리고 뭐 하겠다? 예, 등록을 취소시켰다. 절대 등록 취소죠. 그래서 업무정지 두 번 이상 받고 또 업무정지 행위를 했다면 이걸 소위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여러분, 삼진아웃죄라는 거 있죠? 그거와 비슷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절대 등록 취소. 자, 다시 한번 절대 등록 취소 보겠습니다. 뭐 했을 때? 사망, 해산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사부결이 이렇게 되죠? 사망, 해산. 부 뭐예요? 거짓, 부정, 결격 사유, 양. 자, 결격 사유, 그 다음에 이게 양요고, 이중이죠? 사부결이,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두 개입니다. 이중, 이중 소속. 그 다음에 양정, 임에 이렇게 씁니다. 양도돼요. 그 다음에 또 정지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하기한 경우. 두 가지. 이외 이상, 뭐 받고 뭐 행위죠?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행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상대 등록 취소 보죠. 상대 등록 취소를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요거는 일단 지우지 말고 놔두세요.